안녕하십니까. 위례신도시의 위례박사 부동산 김찬경입니다. 이제 위례신도시의 실시간 정보, 뉴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위례박사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35년 경력의 위례박사 부동산 김찬경, 위례에 들어온 지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장지역에 13년 전에 위례박사 부동산을 오픈하고 많이 기다렸다가 이제 위례신도시가 원 위례신도시 중에 3분의 2는 이제 입주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북쪽에 있는 북위례가 입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위례신도시는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집값이 오르고 또 얼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세계 경제가 인플레에 의해서 앞으로 만성적인 인플레가 한 5년 정도 진행될 거로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가 심한 그런 상태에서 실물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실물자산이라 하면 부동산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정확한 실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물에 대한 투자를 하고,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아주 좁은데 또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수도권 도시화된 데가 대한민국 남쪽의 반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직결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부동산 하면 수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이 요즘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로 보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그럼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저 김찬경이 이제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부동산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전월세 상한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신도시도 발표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시점에서 그러면 집값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집 중에도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여러 가지 팽팽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한 3, 4년 동안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들은 꾸준히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제가 2015년에 매일경제에 나가서도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강남 재건축을 투자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남 재건축이 많이 올랐고, 또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헬리오시티라든지 개포 1, 2단지라든지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되고, 지금 이제 고덕이 2단지로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고, 또 잠실 5단지라든지 둔천 주공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강남 재건축이 선도하면서 많이 올라 있고, 이제 앞으로 오를 것들은 있지만은 그동안 강남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른 지역,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확산이 되다가 다시 경기도 동남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일자리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곡이 들어오면서 주변 아파트 값들이 올랐듯이 이제 일자리라는 것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선릉, 삼성의 일자리가 현대자동차라든지 생기지만은,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또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그 다음에 동탄, 이번에 이제 SK가 들어가는 용인 남사, 뭐 이런 일자리 라인으로 관련된 지역에 특히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투자하는 갭 투자를 잘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히 위례신도시는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서 조성이 됐는데, 위례라는 용어 자체가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백제 주수도가 공주였잖아요. 그래서 위례신도시 하면 아무리 후하게 쳐주는 사람도 거의 용인, 수원 정도로 쳐줬는데, 실제 와서 위례신도시를 밟아보면 이거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바로 지내자마자 가든하이브 왼쪽이 전부 위례신도시고, 또 북쪽으로는 거여 마천을 끼고 있는,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을 끼고 있고,
또 남한산성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아주 쾌적하게 위치해 있고, 또 특히 성남 비행장 때문에 고도의 제한을 받아서 평균 20층 높이 이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위례 신도시 사람들도 불편을 느꼈지만 이제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또는 8호선에 위례역이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트램이 아직 착공을 안 한 그런 거에 걱정이 외부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위례 사람들은 사실은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례에서 버스를 타고 세정류장, 내정류장, 5정류장이면 뭐 복정역이라든지 장지역, 가락시장역, 거여역, 산성역 모든 데 아주 바로 연결될 수 있고 지금 환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개념은 물리적인 거리 500m, 1km가 아니라 버스를 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어느 정도의 시간에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최근에 역세권의 개념이고, 특히 SRT가 수서역에 개통이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용산역이나 서울역에 갔던 그런 지방을 이용하는 분들도 바로 뭐 위례에서 버스 타면 세정류장, 내정류장, 택시 타면 15분, 뭐 10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교통이 굉장히 좋은 축에 속하는데도 다른 지역 분들이 오히려 위례를 걱정해 주시고 이런데, 앞으로 이제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고 복정역에 또 여러 가지 과신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올해 이제 착공이 되면 위례역이 내년 말 정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위례는 교통도 이제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합니다. 위례 아파트 조금 싼 듯한 거 골라 사시고, 또 아파트에 투자 못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아주 경기가 나쁠 때 위례 신도시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미분양도 많이 있었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도 땅을 싸게 샀기 때문에 다른 데 사람들은 비싸게 분양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다사이 됐든 미사강변이 됐든 광교가 됐든 뭐 고등동이 됐든 다른 데 가서 보면 오히려 위례 신도시의 상가 분양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다. 특별히 위례 중앙역이라든지 위례역이 생기는 그런데 역이 생길 거라고 해서 조금 비싸게 분양한 지역을 빼고 항아리사건 에이플타워라든지 신성 건화 우선 메디피아 이너메스가 있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도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들도 저평가돼 있고, 이번에 경기가 정권이 바뀌면서까지도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례 신도시의 상가들은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래서 지금 잘 골라 사시면 좋겠다 하는 거와, 또 그런 거에 투자 못하신 분들은 오피스텔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지금 이제 사놓으시면 위례 신도시가 성장해 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결국 부동산은 토지에 건물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토지값이 오름으로 해서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또 이주자 택지에 있는 복합상가나 또 전용 주거지역 협의자 택지에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오를 수 있다, 또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례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위례 신사선이 착공을 했다, 완공이 됐다, 공사가 시작했다, 또 위례역이 착공했다, 완공됐다, 또 트램이 착공했다, 완공됐다, 이럴 때마다 오르고요. 또 위례대로가 지금 이제 하감동을 거쳐서 거여마천을 거쳐서 감일동을 거쳐서 상일동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9월 달에 완공이 되고 나면 또 교통도 아주 많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이 바로 공수부대 자리가 있던 그쪽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짓고 있는 롯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말이면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주장에서는 헬리오시티가 됐든 뭐 개포동이 됐든 잠실이 됐든 고덕이 됐든 간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실력 있는 분들이 또 사놓으면 오르기 때문에 그때 마천동 뉴타운도 많이 오를 거로 봅니다. 그럼 그 자연스럽게 또 북위례를 통해서 위례까지 오르고요. 또 위례역 산성 포레스티가 지금 짓고 있지만 그것도 한 4,700세대가 입주할 때면 또 오르면서
그렇지만은 성남에 있는 포레스트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위례 아파트 가격의 90% 선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격이 오르면서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오르게 돼 있고요. 또 위례역 산산 포레스트하고 위례역 사이에 있는 그 지역도 이제 바로 이제 보상이 시작되면서 또 아파트 분양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핫한 위례 가장 핫한 그 성남 골프장 자리 한 30여만 평의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자연 보전으로 놔두느냐, 골프장으로 놔두느냐, 아니면 아주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어서 평당 뭐 1억 원 안 가더라도 5천만 원 이상짜리로 했을 때에 위례에 미치는 영향, 또 거기에다가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짓느냐, 아니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뭐 나인홀은 놔두고 나인홀을 개발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개발됨으로 해서 위례에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특별히 이제 복정역에 스마트 시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스마트 시티가 복정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위례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위례는 지금 초창기에 분양했을 때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강남이라든지 여러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오름폭이 많고, 특히 강남권에 계신 분들이 이사 올 수 있는 유일한 강남권 대체 신도시라는 말씀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인프레 현상이 심한 데다가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신도시 지역들이 강남 분들이 가기에는 좀 부족한 지역, 저기 남양주 진접이라든지 인천 저 끝이라든지 일산 끝이라든지 뭐 과천 조금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강남 사람들이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신도시 정책에 의해서 다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인프레가 심하고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국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왜 집값이 오르냐? 그것은 전국을 놓고 볼 때는 100%가 넘지만 서울, 경기 남부권, 특히 경기 북부권이나 인천을 제외하고 볼 때는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이 60% 안 넘기 때문에 집이 항상 모자란다. 또 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제도로 무주택자 우선을 주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묶고 이럴 경우에 건설회사나 이런 시공하는 사람들이 집을 안 져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2, 3년 후에 집을 안 짐으로 해서 집이 모자르고, 또 일자리가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남사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많이 생기면서 집이 부족하면 이제 전세값이 오르고, 또 전세값이 오름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한 3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걸로 보고, 강남권 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결국 그 한시적으로 있을 때 파는 사람을 빼고는 지금부터는 아예 집을 못 팔 수도 없고 그냥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집을 팔면 전세 준 데에서 세금을 물어주고 이렇게 팔다 보면 집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돈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을 준비해야지만 집 한 채를 팔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못 팔아요. 울며 겨자 먹기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아우성을 하긴 하지만 그 보유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하는 거는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3, 4채 갖고 있거나 2, 3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1년 동안에 오르는 집값으로 10년 정도의 보유세를 내고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당장 돈 내기는 어렵더라도 그냥 갖고 가는 현상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위례 신도시에 투자를 하시거나 위례 신도시에 투자를 잘 못하신 분들은 서울 쪽으로 한다 그러면 마천동 뉴타운,
아니면은 성남 지금 신흥동 주공이 재건축을 시동을 걸므로 해서 신흥동, 태평 1, 2동, 수진동 이런 지역에 2030년까지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갭 투자를 하시면 그것도 굉장한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특히 조금 멀리 가면 용인, 수지라든지 보정이라든지 기흥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많이 올랐긴 하지만 또 거기에서 조금 소외됐던 지역 용인 김양장리, 용인 시내에 앞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다세대 이런 것들을 연립을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한 3천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올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특수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중에도 지분 등기라든지 또 지분이 없는 거라든지 특수 경매 같은 것도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청약을 어떻게 하면 지금 집 없는 우리 자녀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장기주택을 마련할 수 있느냐,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생애 최초 취득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주택 구입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상담해 드리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무료 특강을 하면서 유래신도시의 여러 가지 유래신도시에 계신 분들 또 유래신도시에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희망을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유래신도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동산들이 또 우리 유래신도시의 주민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또 챙기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특강 뭐 가천대를 통한다든지 동서울대를 통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거고 또 자본주의와 독재하고 이런 걸 자꾸 착각하는데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독재고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 돈을 가지고 전체가 파이를 키워서 돈을 벌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약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상의 도박이나 이런 나쁜 거로 돈을 안 벌고 정상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칭찬해주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같이 잘 살아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저는 부동산 분야에서 열심히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래박사 김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